진서 학생, 네. 이번 시간은 34시 밀링 가공도면 해독하기입니다. 진서 학생이 이제 그 범위밀링은 좀 많이 깎아봤죠? 네. 도면을 딱 선생님이나 선배가 도면을 딱 주잖아요. 그럼 뭐부터 가장 먼저? 일단 공차부터 제일 먼저 보는 거. 공차를 본다. 또 기준 이렇게 어느 게 기준이 되는가. 그런 어느 제일 게 기준인가 또 본다. 또 주소 같아요. 주소? 네, 주소. 그렇지. 또 주소에서 또 뭐를 또 가장 또 잘 이렇게 표제란. 표제란에서 또 뭐 보는 게 뭐야? 이렇게 잘.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도면을 보면 도면이라는 거는 그 뭐 진서 학생 같이 여러 명 있는데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도면을 보고 이제 깎을 수 있게끔 서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서로 약속돼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진서 학생이 그 선배가 어떤 뭐 정리된 도면을 딱 줬는데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면 보면 그 안에 척도, 그럼 또 도면이 1:1로 그렸다. 뭐 이런 것도 표현돼 있고 거기에 뭐 품번, 품명 뭐 이런 것들이 나왔으니까 표준은 있고 아까 얘기했던 주소에는 뭐 눈에 뭐 생각해서 딱 주소에 뭐가 써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 된다면 일반 공차. 그렇지. 또 하나 또 뭐 평상시이죠. 뭐 지시온 넘버는 뭐 네, 옷따기는 옷따기. 얼마나 한다. 이게 주소 같은 거니까 그 도면을 보면 그 도면 있는 내용에 대한 것들을 뭐를 주의해야 되는지 뭐 재료, 뭐 척도, 그 부품의 이름 이런 것들이 써 있어요. 그래서 도면이라는 거는 서로 그렇게 된. 그러면 진서 학생이 뭐 지금 이제 배우는 과정이지만 도면도 조금 뭐 캐드 작업도 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도면 해독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키우면 좋을까? 도면을 잘 해독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그 이제 ISO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회사도 많이 표현을 해줘요. 그러니까 2차원 CAD를 뭐 요즘에 3D들이 많이 도입이 됐으니까 요거를 그 형상이 솔리드를 그리는 것들을 그 도면에 같이 그려주면 뒤에가 저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아니 그린다고 생각하면 진서 학생이 가장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 어느 기능들을 키우면 좋겠다. 질문했으면 뭐를 좀 키우면 도면 해독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요? 아무래도 기호 그런 거 기호? 있잖아요. 기호. 뭐 어떤 공부를 써야 될지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거 지금 도면 해독이 있잖아요. 도면. 도면 해독이 뭐 공부 못 쓰는 거 어디 도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생긴 모양에 따라서 뭐 배면도 우측면도 그런 거 봤을 때. 그렇지. 생긴 가공 모양을 방법.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얘기 이제 가공 방법 얘기는 해서 도면 해독을 잘 하려면 3차원 개념을 빨리 터득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범위밀을 깎으면 2차원 개념에 이렇게 도면이 그려져 있으니까 이걸 보고 내가 저거의 3D 영상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걸 자꾸 좀 생각하고 그 능력을 해줘야. 뭐 예를 들어 도면 보면서 지금 뭐 대회를 하게 되면 일반 학생 그렇지 않지만 대회를 하게 되면 도면을 보고 동시에 막 깎잖아요. 그래서 이제 키워보면 삼각국에 대한 고민들, 평면도, 측면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측으로 봤을 때 이런 거 그리는 거 똑같지. 예를 들어 물건을 주면 진서 학생이 탁탁 그려야 되잖아요. 여러 체계적인 것들이 필요하니까 자꾸 그려보고 이미지 트랙을 생각해보고 이 형태를 어떻게 내가 표현할 건가? 이거를 반으로 잘랐을 때는 어떻게 표현할 건가? 뭐 이게 이제 해독 능력이죠. 근데 실제는 아마 이제 대회할 때는 도면도 좀씩 수정이 되니까 그 도면 해독에 따라서 아마 많이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도면도 많이 보고 좀 이거를 반을 잘랐을 때 나는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막 터득하고 노력하면 뭐 좋은 효과들이 있죠. 뭐 더 궁금한 거 있어요?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도면을 해독하는 것은 생산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기계 도면은 일정한 규칙, 요컨대 KS에 의거해서 그려져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KS라고 하는 공통어로 표현된 도면에 의해서 설계자의 의지, 의도가 가공자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직격 인터뷰. 이번 시간에는 도면 해독 및 원가 산정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합니다. 공식도 적어보고 꼼꼼히 자료를 찾아보며 공부했는데요. 모두 맞출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도면 외관에 관한 체크 포인트가 아닌 것은 1번 선이 깨끗하고 진하게 그려져 있는가? 2번 그림의 배치, 균형이 좋은가? 3번 단면의 방법, 화살표로 보는 방향은 적절한가? 4번 치수 수치의 기입은 정확한가? 3번입니다. 틀렸습니다. 아, 좀 어려워진다. 치수, 기호, 주기에 대한 검토 항목이 아닌 것은 1번 구할 수 있는 치수의 수치를 기입하거나 중복된 치수는 없는가? 2번 척도, 날짜, 제도자의 이름, 회사명 등은 올바르게 기입되어 있는가? 3번 치수의 지시, 숫자, 기호, 문자가 불명확하지 않은가? 4번 나사 구멍의 지시는 적절한가? 3번입니다. 틀렸습니다. 아, 어려워. 도면 해독에 익숙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표제란, 부품표 등의 검토 항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척도, 날짜, 제도자의 이름, 회사명 등은 올바르게 기입되어 있는가? 2번 표준 부품에 대한 지시가 있는가? 3번 귀속되는 경로의 지시는 적절한가? 4번 그림의 배치, 균형이 좋은가? 4번입니다. 정답! 좋았어. 그만해. 한국 산업규격의 금속 부문에는 재료의 종류별로 화학 성분, 기계적 성질 및 용도에 따라 재료 기호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재료 기호는 영문자와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맨 처음 기호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재질, 2번 종류나 용도, 3번 재질의 종류 번호나 인장 강도. 1번입니다. 정답! 아, 좋았어. 재료 표기에서 재질을 표기하는 기호 중 AL은 어떤 재질을 나타냅니까? 1번 알루미늄, 2번 청동, 3번 강철, 4번 인청동. 2번입니다. 틀렸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재료 표기의 중간 부분 기호로 S는 어떤 의미일까요? 1번 공구강, 2번 판, 3번 일반 구조용 압연제, 4번 기계 구조용. 1번입니다. 틀렸습니다. 아직 1학년인 진서 학생에게는 내용이 너무 어렵나 봅니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제조 공수를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표준 시간과 간접 시간으로 구분합니다. 표준 시간의 구성 요소 가운데 지시된 도면에 따라 작업에 순수하게 투입된 시간을 말하며 단위 시간은 가공품 한 개에 대한 가공 시간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준비 시간, 2번 주작업 시간, 3번 정미 시간, 4번 가공 여유 시간. 2번입니다. 정답! 아, 좋았어. 그만해. 마지막 문제입니다. 가공 단위에 대한 가공에 필요한 시간으로 기계의 가공 속도와 가공품의 형상에 따라 가공하는 소요 시간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정미 시간, 2번 수급 시간, 3번 기계 시간, 4번 준비 시간. 3번입니다. 정답! 오, 그만해. 좋았어. 이번엔 30회차 네. 그 도면 해독 및 원가 상정에 대한 시험을 봤는데 네. 8문제 중에 이제 4문제가 틀려서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좀 진사 학생 이제 1학년이다 보니까 이제 도면에 그 그리는 거 뭐 이런 거 하고 좀 원가 좀 생소하다 보니까 좀 틀린 것 같은데 한번 틀린 거 한번 같이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치수, 기호, 주기에 대한 검토 항목이 아닌 것 뭐 이렇게 돼서 그 이제 표제란 구분을 좀 못하는 시험을 틀린 것 같은데 네. 도면에서 표제란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우측 하단에. 그렇죠. 우측 하단에 보면 거기에 뭐 척도, 날짜, 뭐 제도 이름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입되어 있는 걸 표제라고 하니까 그거 좀 구분하면 될 것 같고 다음 문제에서 재료 표기에서 재질을 표기하는 기호 중 네. AL은 무언가? 틀렸어요. 뭐라고 답했어요? 절대 인청동이요. 인청동. 그래서 이제 요거 구분하는 거는 AL은 이제 알루미늄. 아, 그 앞에 알루미늄이니까 AL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알루미늄. 그러면 진사학생 이제 실습하면서 알루미늄도 깎고 네. 강을 깎잖아요. 네. 강은 뭐라고 표기합니까? 스틸이라고 그러면 하니까 어떻게 보통 그러면 표기를 ST? ST? 아, S. S다가 그냥 S. ST는 이제 뭐가 있냐면 스테인리스 스틸이 ST예요.
그래서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 S틸 비교하니까 그러니까 두 개가 약간 중복이 되니까 스틸은 S, 스테인리스 스틸은 S틸 이렇게 표기해서 그렇게 강에 대한 영어 이름을 앞자로 이렇게 따와서 혹시 겹치게 되면 뭐 두 자릿수에 대해서 표현하니까 AL이니까 알루미늄 그렇게 표기해주면 되니까 강의 그 영어 표기는 앞에 숫자로 한다. 이렇게 이제 구분해주면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또 재료 표기 중 중간 기호로 S는 어떤 의미인가 틀렸는데 뭐 그거는 뭐 일반 구중 아변제라고 기호 이렇게 보면 좀 이해할 것 같으니까 책 한번 다시 좀 보고 좀 숙제하면 어려운 것 같지는 않으니까 여기 지금 같이 하면서 혹시 뭐 궁금한 사항 있어요? 일단 그 제가 가공을 할 때 도면을 없이 가공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꼭 도면을 보고 가공을 하는데 이제 도면 중에서 이렇게 일반 공차라고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 치수에 상관없이 그 플러스 마이너스 0.1인가요? 아마 그게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큰 거에 대한 것들 작업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6에서 30까지는 플러스 0.1. 30에서 한 120은 플러스 0.15. 120에서 한 300 정도는 플러스 0.1. 그러니까 작은 치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다 0.1로 알고 있으니까 뭐 6에서 한 30 정도는 플러스 0.1로 보고 좀 큰 거는 0.15. 더 커지는 거는 0.1. 또 커진 거는 뭐 그러니까 구분하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진사학생이 깎는 것들은 대충 뭐 50 전후니까 이해하니까 그냥 제너럴하게 뭐 0.1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또 다른 뭐 질문사항? 이제 제품을 다 완성하고 나서 아무래도 제품 다 완성한 폐기한 게 아니라 아무래도 제품을 만드는 것 자체가 좀 이렇게 돈을 번다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제품 가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이제 원가를 물어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원가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됐나? 실제는 그 학생들이 깎을 때는 원가에 대한 구조나 그런 거 굳이 뭐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해요. 어떻게 그 제품의 원가를 떨어뜨리고 이거를 이제 비싸게 판다고 하면 최고 좋은 거죠. 그래서 실제는 막 그 깎아서 지금 팔고 있는 것도 그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단가 막 줄이는 작업도 엄청나게 해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안에 이렇게 보면 뭐 진사학생도 깎게 되면 재료가 있잖아요. 뭐 스틸을 깎다 하면 그 재료비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차지하는 게 한 20%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료비가 가장 중요하고 또 이제 진사학생 깎으면 깎고 나서 이제 급여를 받잖아요. 그 안에 또 인건비. 그리고 또 진사학생 깎다 보면 기계가 있잖아요. 밀링도 있고 CNC도 있으면 그 기계를 사왔을 때 그 비용 이제 감가상각 그 비용 얘가 얼마 주고 사왔으니까 이 정도 비용은 빼야 되겠다. 장비 사왔을 때 이제 그 금액을 가지고 뭐 연수가 이제 오래 가면 그 감가 비용들이 좀 떨어지니까 예를 들어 처음에 살 때 1억인데 10년에도 1억이 남아있진 않아요. 회사로 보면 기본적으로는 감가상각이 이렇게 쭉 주니까 기계 이제 연차에 따라서 조정을 하니까 거기에 따른 게 중요하고 또 깎는 또 시간. 예를 들어서 뭐 볼펜에 대고 막 뭐 깎는다. 뭐 깎는데 이게 1분이 걸린다. 이런 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가공 시간이 더 중요해요. 가공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뭐 캠이든가 아니면 공정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공고를 바꾼다든가. 예를 들어 하이스를 쓰다가 초경을 쓰게 되면 양산 안정적인 작업을 하게 되면 속도는 그만큼 빠르잖아요. 가공 시간이 줄어드니까 원가들이 줄어들죠. 또 하다 보면 진사학생이 깎지만 진사학생을 또 관리하는 관리인들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품질 요원들이 있을 거고 관리하면 또 측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또 관리 비용. 인원 뭐 추가 인원 들어가고 또 전체적으로 또 그대로 이제 원가 기본적인 것만 쭉 지금 제가 선생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이거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그 비용에다가 관리 비용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아까 뭐 얘기했던 뭐 서비스 요원들, 뭐 품질 요원 이런 그런 비용들에서 그런 비용들도 또 플러스하고 해서 부수적으로 하나의 원가를 만들기 위한 그 산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세계적으로 다 놓고 나서 하고 이제 거기 제일 뒤에 판매 이윤, 뭐 기본적으로 한 10% 정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쭉 구성되니까 실제는 학생들이 깎고 있는 건데 원가는 단순한 것 같지만 회사에서는 그것들을 모든 것 하나하나 다 분류해서 그걸 총체적으로 다 확인을 하고 그 비용을 다 관리를 해요. 이제 구조가 들여다보면 그 안에 이제 많이 복잡하죠. 실제 지금
뭐 깎고 하면서 워낙 그 경쟁들이 치열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깎아서 좋게 고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좀 뭔가 좀 이해하셨나요? 네. 뭐 또 다른 뭐 궁금한 사항? 그 정도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원가란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 제조에 소요되는 원재료 매입 비용, 인건비, 설비비, 기타 경비 등의 합계를 의미하며 이것을 제조 원가라 합니다. 제조 원가는 특정 제품의 제조를 위해 소비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를 합한 것으로서 기업이 내부 활동에 의하여 야기된 모든 원가 요소를 포함하며 이 원가는 공장의 비용이라는 의미에서 공장 원가 또는 생산 원가, 제2원가라고도 합니다. 원가를 구성하는 여러 요인들을 원가 요소라 합니다. 원가 요소는 관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형태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면 재료비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투입되는 재료의 원가를 말합니다.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부분품 및 각종 소모성 기구 부품비가 포함됩니다. 노무비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소비되는 노동력에 대해서 지급되는 인건비입니다. 임금, 급료, 각종 수당, 퇴직금, 성과금 등 일체의 인건비를 포함합니다. 경비는 제품을 제조하는 데 소요된 모든 비용에서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모든 원가입니다. 전력비, 보험료, 감가상각비, 이자, 공장 임대료 등을 포함합니다. 원장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진사학생한테 내준 저 과제가 끼워 맞춤 그 종류를 구분할 수 있게끔 과제를 좀 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IT 공차 등급의 테이블을 보면서 지금 공차가 이제 기입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그 IT 쪽 그 테이블을 확인하면서 실제 공차 등급에 끼워 맞춤했을 때 이제 그 공차 갭 생기는 게 헐고온이냐 중간이냐 억조 끼워 맞춤을 도면 치수를 보면서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과제를 지금 풀고 있습니다. 테이블에 이제 축하하고 구멍이 나눠져 있어서 그 파이별로 그 직경별로 그 공차들의 이제 그 구간들이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50파이면 50파이에 H7 해당되는 거에서 그쪽에 공차의 그 단계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다시 옮기고 추가하고 구멍하고 혹시 이제 공차 틈새 이걸 구분하면서 그 끼워 맞춤의 종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다 했습니다. 일단은 그 전체 테이블에 있는 값들을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테이블에 그 구멍 쪽 축축을 확실히 구분하고 거기에 맞는 단계에 있는 그러니까 공차를 제대로 그 도면에다 기입을 해서 그 틈새가 얼마냐라는 거를 정확히 이제 확인해 주는 작업들이 중요합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물론 좀 틀렸는지 맞았는지는 이제 확인을 해보진 않았지만 그 IT 공차 등급에 그 테이블이 있습니다. 테이블을 확인하고 도면에 기입되어 있는 공차를 같이 이제 테이블에 맞춰서 확인해서 틈새 확인만 하면 뭐 중간 끼워 맞춤 혈고분인지 억지를 맞출 수 있게끔은 쉽게는 되어 있는데 한번 푼 거 보고 나서 되게 잘 풀었나 확인할 것 같은데 뭐 자신 있게 하는 거 보니까 잘 푼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그 진수 학생과 이제 과제 낸 게 이제 끼워 맞춤 추가하고 구멍 이제 끼워 맞춤 이제 과제를 냈는데 뭐 이 문제가 쉬웠어요? 다 맞췄네? 좀 이해를 좀 그래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뭐 다른 뭐 질문. 그러면 이제 소문자와 대문자 구분 한번 알았는데 그 이 뒤에 붙어 있는 숫자는 뭔가? 아니 이거는 끼워 맞춤의 이제 공차표인데 그 테이블에 보면 책들이 이제 그 KSB 0041이라는 그 규격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규격이 있어서 이거 해당되는 거 직경이 얼마? 그래서 직경에서 쭉 찾아가면 H7에 해당되는 공차의 등급들이 이 테이블에 다 나와 있어요. 추가하고 구멍하고. 그러니까 요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끼워 맞춘 공차표에 뭐 일반적으로 뭐 인터넷에서 나오고 책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파이가 이제 50파이고 구멍이 H7이면
지름이 얼마? 50에서 옆으로 쭉 가가지고 H7에 공차하면 뭐 예를 들어서 0에서 25 이런 식으로 내가 나와 있어. 예를 들어 파이가 커질수록 공차는 좀 영역대 좀 커지겠죠. 작아지면 줄어들고. 이제 그 공차에서 이렇게 파이별로 아까 했던 이제 공차 그 등급별로 쭉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서 뭐 다 보고서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 테이블 보면서 맞춰서 공차 기입하고 또 조립 이제 설계 이건 이제 설계 개념이잖아요. 설계 개념 할 때 요 맞춤을 뭐 굳이 중간급 맞춤을 할 필요 없더니 약간 허공급 맞춤 그러면 이제 가공이 쉬우니까 그럼 원가가 줄어 올라가야 내려가요. 가공이 쉬우면. 그렇죠.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공차를 타이트하게 해서 원가를 올릴 필요 없다는 거죠. 사람들도 굉장히 뭐 저도 같이 일하는 뭐 연구자라고 얘기할 때 불필요하게 공차를 뭐 하지 않아. 용도에 맞게끔 필요할 때만 넣어주고 아니면 그렇게 공정이 바뀌게 돼요. 만약에 타이트 해놓으면 밀링에서 이제 공차 마침이나 면 같은 거 그러니까 연마작업으로 넘어간다. 그럼 당연히 공정이 추가되니까 제품의 원가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설계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저는 무조건 뭐 다 잘 맞춘 줘서 근데 용도가 보니까 아주 단순한 거예요. 굳이 그럴 때는 공차의 등급을 떨어뜨리면 또 궁금한 질문해도 뭐 다른 궁금한 사항 있어요? 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기하공차는 공작물의 점, 직선, 곡선, 평면, 곡면의 형상, 자세, 위치, 휨의 허용 한계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공작물의 기하공차를 지시하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설정한 정확한 기하학적 기준을 말합니다. 기호에 의한 표시와 도시 방법에 대해서는 KS에서도 자세하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치수 공차와 끼워 맞춤에 대해서도 KS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치수 500mm까지의 치수를 구분하고 또 공차를 1급에서 18급까지의 20단계로 구분해서 각 치수 구분마다의 치수 공차를 정해놓았는데요. 1급을 보면 100mm의 공차는 2.5 마이크로미터는 0.0025mm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밀도가 높은 공차에서는 도저히 끼워 맞춤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급에서 4급까지의 고정밀도의 공차는 게이지류의 공차로 사용되고 11급 이상은 끼워 맞춤이 없는 일반 부품의 공차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끼워 맞춤에 사용되는 것은 1급에서 10급까지입니다. IT17 등급은 밀리미터 단위 있고 그 이하는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환산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바이스 클램프를 지금 가지고 보고 있는데 요거의 이제 원가는 뭐 어떤 구조로 돼 있나 뭐 한번 같이 확인하는 시간인데 진수 학생 이거 바이스 클램프니까 많이 보고 봤죠? 네. 지금 보니까 이제 요거 세트가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예요? 정확한 이름은 육각 구멍 모치 볼트. 그래서 육각 구멍 모치 볼트고 요거는 뭘까요? 평화시. 예를 들어 평화시. 뭐 이거는 이거 뭐였어요? 우리 경원 학생. TSL로 플랜치. 플랜지 너트. 네. 이건 뭐 클램프 홀더 쓰는 건데 요 볼트 같은 경우는 뭐 이걸 예를 들어 하나면 뭐 선발을 통해서 깎을 수 있는데 이런 건 시장품으로 좀 팔아요. 그죠? 뭐 이렇게 거기 이제 유사하니까 약간 뭐 길이가 뭐 짧아도 커도인가 이런 거 시장품 팔고 뭐 예를 들어서 얘까지 시장품 판다고 치고 예를 들어 볼트 하나 뭐 500원 예를 들어서 뭐 500원 와셔 뭐 100원 이렇게 쳤다고 치고 자 이거 두 개가 이제 일단 지금 보면 밀링 작업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한번 준수 학생 보면 이게 좀 다 깎은 건가 아니면 봐봐 이렇게 다 깎은 거예요? 깎은 것처럼 보이진 않는데. 그럼 뭐 같아? 어떻게 제작했을 것 같아? 그건 가공을 했고, 그럼 진짜 이거는 뭐 썸만 제품이야, 밀링 제품이야, 주물 뭐 이런 거 어떻게 주물? 주물 그렇죠. 주물 이해하나요? 네. 주조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주조를 한다. 한번 약간 이렇게 어떤 형태로 이렇게 하나? 예를 들어 이거를 진수 학생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발주를 해. 그 주주를 이해를 해야 될까요? 주주를 어떻게 하나 간단히 설명 좀.
밟으면 그러니까 주조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틀, 그 주형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주형 틀을 만들어서 석고를 이용해서 이제 주형 틀을 만들어서 모양을 띄고 거기다가 샘물을 부어서 이제 틀을 만들어진데 샘물을 부어서 이제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거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원가를 같이 얘기를 해보면 주물로 이걸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 뭐 주물 가격으로는 한 2,000원. 근데 이제 진수 학생이 이제 딱 왔는데 밀링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뭐 어떻게 작업하실까요? 이게 뭐 페이스, 밀. 그렇죠. 페이스 밀로 살짝 치면 되고 여기 같은 경우 엔드밀로. 그렇죠. 그런데 페이스 작업하는데 뭐 시간 예를 들어서 얼마 걸릴 것 같아요? 한번 쭉 지나가니까 그냥 한 10, 뭐 30초, 20초. 그렇죠. 한 30초라고 하잖아요. 뭐 엔드밀 하는데 지나가니까 이것도 뭐 30초.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집적 시간이에요. 준비 시간들이 있어요. 이것도 같이 포함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좀 전에 했던 진상생에 했던 밀링 작업은 그 표준 시간. 그런 준비 시간 같은 거 같이 있어서 이제 표준 시간, 준비 시간 같이 더해서 전체 시간을 놓고 거기다가 뭐 진수 학생의 이제 임률, 만약에 뭐 직장이라면 이제 임률, 그러면 기계 감가상각비 뭐 이런 것들이 다 도와지고 그 이제 원가가 쭉 나와요. 이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 총 원가에다가 그거에 한 10% 정도의 이윤을 하면 이 제품의 최종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납품한다? 이 정도 비용 저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지금까지 이렇게 원가를 또 이렇게 디테일하게 한번 다시 얘기했는데 뭐 다른 질문 있어요? 아니 크게 없는. 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재료비는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소비되는 재료의 가치를 화폐라는 측정 척도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으로 재료 원가를 말합니다. 재료는 재고 자산의 일종이고 재료비는 원가 계산의 용어로 엄격히 구분되는 개념인데요. 재료비는 원가 요소라는 의미에서 손익계산서상의 비용과도 구분되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제일 먼저 가장 생각나는 게 기호인 것 같아요. 기호. 어떤 게 예를 들어서 뭐 파이라는 게 이게 기호가 있고 이게 R이라고 여러 가지 뭐 복잡한 기호들이 많은데 이런 기호들을 보고 내가 어떤 무슨 작업을 수행을 해야겠다 이런 거를 이제 잘 알게 되고 뭐 예를 들어서 파이 요즘 오로지 기호만 적혀 있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12파이 뭐 이렇게 돼 있으면 뭐 12짜리 구멍을 써야 된다 뭐 R3 뭐 이렇게 있으면 3짜리 못하기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도면을 해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호들을 가장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학생들이 이제 원가 구조에 대해서는 뭐 그런 뭐 과정도 없고 근데 실제는 뭐 굉장히 밀접한 거잖아요. 이 제품 하나만 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요? 원가가 얼마냐? 예를 들어서 원가로 회사 같은 경우는 엄청난 그 원가 혁신이란 작업을 해요. 코스트 최대한 떨어뜨리죠. 그게 결국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좀 학생들한테도 그런 원가 베이스를 좀 사전에 이거 만드는데 얼마가 들고 얘는 공장이 어떻게 되지 하는 거를 사전에 뭐 익힐 수 있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 현장에 나올 수 있다면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되죠. 실제로 이제 그런 과정들이 아마도 좀 뭐 전문대학 과정들도 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좀 돼서 기본적으로 원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작업 방법을 알고 하면 공정도를 세울 수 있거든요. 그 결국은 좀 최적적인 공정도가 제품 원가를 최대한 싸게 빨리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니까 뭐 작업 공정을 이해하면서 여러 가지들 그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슈들이 항목들이 많잖아요. 뭐 전체 뭐 이해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 뭐 같이 지금 좀 학생으로 하면서 원가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되게 신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도 한번 왜 얘는 원가 이렇게 비싸지? 나 같으면 이렇게 작업할 텐지 뭐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사전에 뭐 취업하기 전에 할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